교통사고를 내거나 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생생한 교통사고의 현장, 블랙박스로 본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제보자는 내리막길을 주행 중입니다. 앞에 미니 교차로가 있네요. 천천히 속도를 줄이는데 그래서 나온 차하고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차 사고 일주일 2주 됐어요. 10일에 1000km뿐이 안 탄 거거든요. 마음이 아파요. 몸도 아픈데. 70대 30으로 제보자에게도 30%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뭐가 궁금하신 건가요? 천천히 달리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제 과실인가 궁금해서요. 몇 대 몇인지도 궁금하고요. 억울해가지고요. 70대 30 정도라면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좌우가 확인되지 않는, 즉 오른쪽에 건물 때문에 잘 안 보이거든요. 예. 그럴 때는 일시 정지했다 가도록 돼 있어요. 거기서 한 번만 섰더라면 그럼 사고 안 났겠죠. 따라서 나한테도 잘못이 일부 있습니다. 예. 주차된 차량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인데요. 한번 보시죠. 황당하게도 차로 온 자전거가 그냥 아이고. 그 친구는 그냥 모르겠다는 말만 계속했어요. 자기도 모르겠대요. 갑자기 핸들이 꺾였는데 왜 그랬는지 근처에서 사고를 목격한 제보자는 한 걸음에 달려가서 학생의 상태를 살펴봤다고 합니다. 예. 어떻게 많이 다치지는 않았던가요? 왼쪽 안경 알이 깨졌더라고요. 아이고. 넘어지면 광택되어 있는 부분을 한 2cm, 3cm 그 정도에 이렇게 긁혀갖고 피가 나서 치료를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많이 안 다쳐서 다행입니다. 자, 지금같이 주차되어 있는 차를 들이받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럴 때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우선 주정차 금지구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불법 주차는 아니라고 보고요. 만일에 불법 주정차였다면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밤에 주차 금지구역에 차를 세워놨다가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못 보고 들이받았을 때 그때는 왜 불법 주차를 했느냐? 밤에 잘 보이지 않는데 그런 이유로 10% 책임을 집니다. 제보자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이동하는 중인데요. 계속해서 직진을 하고 있는데 아마 불법 유턴을 하려던 것 같아요. 그냥 못 도니까 넓게 돌려고 오른쪽으로 빠졌다가 돌려고 했던 것 뒤를 같은데요. 잘 봐야죠. 처음에는 저희는 당연히 뒷대형이라 생각해서 몸에서도 안 부르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 보상팀이라고 연락이 오셔가지고 8대 얘기를 하시는 우리나라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는데요. 뒷대형이 사고 동항선 침범이나 이런 중과실 사고가 아닌 다음엔 절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보험사의 얘기일 뿐입니다. 자, 지금 이 사고 영상 보시면은 오른쪽으로 완전히 빠졌습니다. 아하, 저 차가 오른쪽에 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지나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불과 몇 메터 앞에서 갑자기 들어오면 그 차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보험사 직원 못 피합니다. 보험사 직원도 못 피하는 사건은 100대 0이죠. 이번 사고는 어두운 밤에 제보자가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차가 아이고 큰 돌이 갑자기 굴러 들어와서 차 밑에 저희가 걸렸어요.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거북길에서 떨어진 돌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뒷차에게도 아쉬움은 남습니다. 앞에 가던 차가 사고가 나잖아요. 예. 그러면 나도 멈춰줘야 돼요. 멈춰야죠. 앞차와의 안전거리라는 것은 앞차가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나도 바로 설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나에게도 10 내지 20% 정도의 책임은 인정될 것 같은데요. 유흥가 골목, 좁은 골목인데 그래서 좀 천천히 가고 있었어요. 제보자는 낮은 속도로 천천히 주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튀어나 부딪혔는데요. 아유. 골목길에 양쪽에 주차된 차들 때문에 미리 보이지도 않았었고요. 또 갑자기 뛰어나오다 보니까 피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어디가요? 부딪히고 일어나서 걷긴 했는데 난 좀 다리가 아프다고 아프겠죠. 이제 근처에 앉힌 다음에 바로 이제 부모님 모셔갖고 같이 병원에 동행하게 됐어요. 네, 다행히 아이가 크게 다치지는 않아 사고 처리는 수월하게 끝났다는데요. 변호사님, 제가 아이가 별로 다치지 않아서 치료비만 주는 걸로 끝났는데 제가 정말 잘 처리한 걸까요? 네, 아이의 치료비를 대준 거는
네, 잘하셨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내가 피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하지만 법원에서는 운전자가 잘못한 걸로 봅니다. 아이의 잘못 20%? 아주 많으면 30%입니다.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어린아이들에 대비해서 보다 더 안전한 운전이 필요하겠죠. 오늘 놀토인가? 제보자는 아내와 함께 집을 나서는 길입니다. 맞은편에서 차량이 보이자 살짝 피해가려는데 아이고. 사고가 어떻게 난 거죠? 그냥 주차되어 있는 차를 제가 친 줄 알았어요. 예. 주차된 차량을 친 게 아니었다고요? 그럼 아니에요? 영상을 한번 다시 보시죠. 아하, 주차돼 있던 트럭이 슬금슬금 후진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이제 천천히 지나가고 있는데 이 차가 후진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죠. 그렇죠. 제보자 차량은 생각보다는 파손이 심합니다. 예.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분이 괜찮을까요? 와이프가 통증을 호소했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다쳤냐고 그렇게 나오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그 누구라도 화가 나겠죠. 예상을 했을 때는 별로 안 다쳐요. 근데 예측치 못했던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는 생각보다 가벼운 충격에도 많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상대 차량 운전자의 주장과 제보자의 주장이 엇갈려 사고 처리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과속을 한 거 아니냐 단지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못 본 거라고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정차되어 있던 제보자 차량이 주행을 시작한 후 시속 5km, 7km. 시속 7km는 사람이 조금 빨리 걷는 거 그 정도밖에 안 되죠. 예. 아파트 단지 아니고 내가 더 주의를 했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가시를 한 30% 물고 있어요. 아파트 단지 내 사고일 때 100대 0은 없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왜 100대 0이 없습니까? 후진해오는 차하고 나하고 같이 동시에 나오다 부딪혔으면은 그럼 80대 20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트럭이 후진하는 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트럭이 후진하는 걸 미리 알 수도 없었고 그리고 너무 가까워서 피할 수도 없었고 이 사건은 100대 0으로 보입니다. 네, 제보자 차량이 포켓 차선으로 좌회전하러 들어가는데 네, 오른쪽에 있던 차가 갑자기 급차로 변경을 했습니다. 깜빡이도 없이 그냥 밀고 들어온 상황이죠. 신데요. 제가 중앙선 넘어서까지 차가 밀려갔고요. 그 차도 보면은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요. 제가 브레이크 등까지 봤거든요. 그래서 신호 보고 저는 서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지 그쪽으로 들어온다고는 생각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네요. 불과 한 1m 앞에서 갑자기 깜빡이도 안 켜고 갑자기 들어오는 차를 피할 수는 없죠. 저도 모르는 상황에서 7대3으로 확정이 나버린 상태고요. 저는 지금 인정을 못한다고 분쟁심의위원회에 들어가게 된 상황이에요. 변호사님, 저한테 주어진 30%의 과실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는지 속 시원하게 저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억울해요, 저는! 억울하시죠? 깜빡이 켜고 들어오려고 하는 차한테 양보해주지 않았으면은 한 20 내지 30% 잘못이 인정될 수도 있는데 그 차가 깜빡이도 안 켰죠. 그리고 불과 나보다 한 1, 2m 그 앞에서 갑자기 들어온 거는 예측지 못했던 상황이죠. 미리 예상 못했고 피할 수도 없고 이건 100대 0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토바이에 장착된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인데요. 굉장히 제보자가 빨라요. 속도를 높여서 엄청나게 달려갑니다. 예. 아이고, 그 윗것과 충돌하면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트럭은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맨 끝차로에서 거의 대각선으로 급차선 변경을 해 들어왔죠. 가속하던 오토바이는 미리 봤지만 너무 속도가 높아갖고 피하지 못하고 그냥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제동하기 힘들죠. 둘 다 잘못했습니다. 사고는 앞을 잘 보지 않았거나 또는 앞을 잘 봤더라도 내가